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부 구단님이 사연 제보해 주셨고요. 최근까지도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사연이고요. 오늘 제보자님이 여성분이라 2인칭 시점에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제보자님을 편하게 주부님이라고 부를게요. 주부님은 4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셨고 결혼하고부터 시댁에 정말 잘했대요. 주부님의 남편분 가족 구성이 위로 누나가 3분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 1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결혼 문화에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시댁에서 강력하게 그 시절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건강 케어를 주부님이 모두 도맡아 하셨다고 했고요. 물론 시누이분들도 케어를 하셨지만 그 분들보다도 더 가족처럼 챙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부님의 시댁 서열은 1위가 됐죠. 한마디로 시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주부님이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날 시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대요. 그리고 남편 집안 선산에 시아버님을 모셨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고요. 시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어머님도 건강이 좋지는 않으셨고 새벽마다 부엌에서 쌀뜨물을 받아 놓으시고 기도를 항상 하셨대요.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서 잠을 자면 항상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별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냥 기도하시나 보다 하고 지나갔대요. 그렇게 며칠 후에 갑자기 주부님과 남편을 부르시더니 시아버님을 묘에서 꺼내서 화장을 하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분한테 갑자기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똥꼬집을 부리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랑 주부님은 그렇게 묘를 파서 화장을 시킨 다음에 강에 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후로 시어머님의 건강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급격히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 집에 이제 주부님과 남편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때부터였대요. 주부님부터 남편분까지 다치고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계속 받았대요.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하나씩 망가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주변에서는 이 집 터가 안 좋은 것 같다.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몸이 안 좋아지지 않냐. 이사를 가라. 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세월로 인한 건강 악화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부님이 어깨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뇌까지 손상이 가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남편분도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시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정말 요즘 시대에 많이 없어진 오토바이 소매치기도 당하셨고요. 그러면서 다리도 안 좋아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을 받으시면서 병원을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주부님이랑 남편분만 그러면 괜찮은데 결혼 생활에 불화가 일어나고 아들도 교통사고 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주변 지인들도 많이 그랬고 정말 이 집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가서 하소연하듯이 천천히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대요. 근데 얘기를 듣고는 무당분께서 아이고, 잔뜩 화가 나셨어. 이러셔서 당황스러우니까 네? 라고 하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본인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강제로 집도 부수고 가족들이랑 떨어뜨려 놓고 저 멀리 보내버리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집 터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시아버님이 화가 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시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굉장히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쌀뜨물을 받고 기도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잡귀를 불러올 수도 있을 뿐더러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행위라고 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생각을 해봤대요. 갑자기 어머님이 화장을 하자고 하신 게 그때도 이상했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불교인데 사실 말이 불교지 절에도 잘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절에 꾸준히 다니시면서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특히 시아버님에 대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주부님은 그때부터 성실한 불자가 되셨고 아직까지도 집에서 불교책을 읽으시고 불교 행사들도 참여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스님분도 물어보시더래요. 요즘에 많이 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파묘라는 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시아버님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스님분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염주도 만들어주시면서 그나마 최근에 계속 몸 회복도 조금씩 잘 되고 있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시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 좀 더 알아보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에서는 다 얘기를 못 하셨지만 생각보다 몸 아픈 일 말고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부 구다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콜청자분들도 물론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혹여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무섭다기보다는 교훈을 얻은 느낌의 사연이었고 콜청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